그럼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어 구조라는 것을 살펴보아 컴퓨터가 어떠한 흐름에 따라 반복문 등을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처리 과정을 스위프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어떠한 문장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택된 문장들을 어떠한 순서로 실행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특정 문장을 몇 회 실행해야 하는지 혹은 실행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결정해 줘야 하는데,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문맥의 구조를 제어 구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에서 처리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 혹은 그러한 실행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문장들의 구조를 제어 구조라고 합니다. 이 제어 구조에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순차 구조입니다. 순차 구조란 명령이 기재된 순서대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실행되는 구조를 순차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제를 살펴보면서 위쪽부터 차례대로 코드들을 해석하며 실행한 형태가 바로 순차 구조를 따른 것입니다. 대개 순차 구조는 입력과 출력, 기억, 그리고 산술 연산 기능과 관련된 식과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 구조입니다. 선택 구조란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음에 처리할 내용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챕터인 의사결정하기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 구조입니다. 앞의 순차 구조는 단 한 번만 코드를 처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구조로서 이는 수작업으로 하는 편이 더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 순차 구조의 반복이 필요한 경우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가장 큰 장점인 반복 처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반복 구조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일정 부분의 처리를 계속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맥북을 가지고 있다면 프로그래밍을 배워라 라는 명령문이 있다고 해보죠. 월요일에 맥북을 가지고 있어서 맥북을 가지고 있다면이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합니다. 화요일에도 맥북을 가지고 있다면 조건에 부합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맥북을 수리를 보냈거나 팔아서 맥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맥북을 가지고 있으면이라는 반복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반복 작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반복 구조는 맥북을 가지고 있다면이라는 반복 조건과 그 조건이 만족되면 프로그래밍을 배워라 같은 처리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어 구조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의 세 가지 기본 구조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복합 구조입니다. 이때 그 구조들은 제어 흐름에 따라 나열이 됩니다. 여기서 제어 흐름이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변수 선언, 입력, 대입, 산술 연산, 그리고 순차 선택, 반복 구조들을 흐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코드로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제어 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를 이용해서 반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순서도의 내용을 모두 언급하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반복 구조를 순서도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반복 구조는 반복 진입 조건을 관리하는 변수에 대하여 초기 값을 설정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앞에서 봤던 누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초기화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 조건을 관리하는 변수를 반복 제어 변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잘 이해가 안 갈 텐데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예제와 함께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반복 구조를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탈출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 검사를 반복 구조의 처음에 수행합니다. 만약 조건에 부합한다면 반복 구조의 안에 처리할 내용을 실행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반복 구조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고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조건을 판단할 때 조건에 맞다면 참, 조건에 맞지 않다면 거짓으로 표현을 합니다. 반복 진입 조건 검사를 한 결과
조건에 부합한다면, 즉 조건 검사 결과가 참이면 반복 구조 안에 처리할 내용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처리한 후 반복 구조의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반복 제어 변수의 내용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반복 제어 변수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항상 같은 값을 가지고 반복 여부를 검사하므로 무한 반복에 빠지게 됩니다. 반복 제어 변수의 내용을 변경하고 다시 반복 구조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반복 조건 검사를 하고 참이면 다시 내용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반복 구조를 탈출하여 다음 내용을 수행합니다. 반복 구조는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반복 구조는 다시 선 검사 반복 구조와 후 검사 반복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 검사 반복 구조란 반복 여부 조건 검사를 반복 구조의 처음에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후 검사 반복 구조란 반복 여부 조건 검사를 반복 구조의 마지막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언급한 예를 이용하면 선 검사 반복 구조란 맥북이 있다면이라는 조건 검사를 하고, 맥북이 있어 조건에 부합하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맥북이 없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복 구조를 탈출하여 배우지 않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후 검사 반복 구조란 먼저 프로그래밍부터 배우고, 맥북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건 검사를 한 후 맥북이 있다면 거짓으로 다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없어서 참이면 반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선검사와 후검사의 반복적 조건의 내용이 선검사는 있다면이고 후검사는 없다면으로 내용이 다른데, 이는 반복 진입 조건과 반복 탈출 조건이므로 같은 효과를 내려면 그 조건의 내용이 반대이어야 합니다. 이 두 구조의 차이점은 언제 반복 검사를 하느냐인데, 만약 처음부터 맥북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선검사 반복 구조의 경우 맥북이 없으므로 반복 처리 내용은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해 후검사 반복 구조는 일단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반복 처리 내용을 한 번 하고 맥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반복 처리 내용이 실행되게 됩니다. 즉 반복 조건에 처음부터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선검사 반복 구조는 반복 처리 내용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지만 후검사 반복 구조는 한 번은 처리를 한다는 것에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반복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선검사 반복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후검사 반복 구조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선검사 반복 구조는 우선 반복 구조의 처음에서 반복할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반복 구조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지만, 후검사 반복 구조는 우선 한 번은 반복 구조의 내용을 실행한 후에 반복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어 흐름에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검사 반복 구조는 for문을 사용해서 지금 예제에서 사용되고, 후검사 반복 구조는 뒤에 나오는 repeat 문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선검사 반복 구조를 스위프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